일단은 두촌주공 미계약 뜨면은 롯데건설 뭐 PF 대금 못 받을 텐데, 못 막을 텐데 저기 건설사 부도 시작 아니냐, 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보시면은 둔촌주공뿐만이 아니라요, 뭐 롯데건설은 안 그래도 위험 이야기 많이 나왔죠. 그 롯데건설뿐만이 아니라요, 저기 건설사 중에서 많이 뻘려놓은 데들은 굉장히 많이 위험해질 것이다.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PF는 터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올해 만기되는 PF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시면은 내년 초에 부동산 PF가 만기가 20조예요.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 제한펀드 뭐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기업 채권이 지금 문제가 크죠. 요것들을 사주는 게 제한펀드다. 롯데건설 회사채가 완판됐다는 이야기는요, 롯데건설에서 회사채를 발행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회사채 발행은 왜 하죠? 예를 들어 라이트하우스가 갑자기 자금이 한 1억 정도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요걸 빌릴 수도 있죠. 대출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을 내놔서요, 뭐 1억은 규모가 너무 작지만 채권을 내놔서 개인에게 빌릴 수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회사채 발행 이꼬르 뭐예요? 자금 필요하다는 소리죠. 근데 왜 회사채 발행이 잘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요,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는 것 자체가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채권에 자금이 안 들어와요. 자금이 안 들어오는데 이 자금을 뭘로 메꿔주느냐, 위험자산에서 채권이라는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게 메꿔줘야 된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죠. 예전에 뭐 한전채 문제도 있고, 한전채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죠. 근데 여기에 플러스로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죠. 그래서 한전채는 뭐예요? 거의 공사의 채권인데, 그렇다는 것은 신뢰도가 매우 높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소리예요. 왜? 한전이 적자가 심하니까. 아니, 전기세가 도대체 얼만데 적자가 이렇게 심해? 그런데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물가가 너무 빨리 오르고 생활비가 많이 드니까 인상을 억제한 게 있고, 두 번째 뭐예요? 우리나라는 기업이나 자영업 이런 쪽에 그 사업력 전개에 대해서는 전기세가 굉장히 저렴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저렴한 것들을 한전이 메꾸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것 때문에 적자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뭐 성과금 잔치한다 막 이런 이야기 나올 정도로 심각한 거였고, 그 다음에 그 뭐죠, 레고랜드 사태 같은 경우는 뭐예요? 지방채인데 거의 뭐 정부급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곳이죠. 근데 여기도 지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채권 수요가 100이에요. 원래는 1000이었어. 1000인데 갑자기 막 이런 것들 터지면서 채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채권 수요가 300으로 줄어요. This is Sparta 하면서 300으로 줄었는데, 여기서 국채나 지방채, 그 다음에 회사채가 있는데, 회사채 중에서도 진짜 신뢰도가 높은 곳, 신뢰도가 적당한 곳, 신뢰도가 낮은 곳 이렇게 있을 텐데, 물론 신뢰도가 높은 순서대로 들어가겠죠, 자금이.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그랬을 때 여기서 100, 그리고 여기서 200, 여기서 400, 얼마요? 700이니까 여기서 300, 이 정도가 필요하다 했을 때 1000이었으면요 여기도 사고 여기도 사고 여기도 사고 여기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수요가 줄어요. 300으로 줄었는데 그래도 얘네는 위험한 쪽으로는 잘 안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요쪽으로 다 빠져버리고 요 밑이 안 사는 위험이 생기더라. 그러면요, 자금은 어떻게 흐른다고 그랬죠? 자금은 물과 반대로 흐른다고 그랬죠. 어떻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면 자금 같은 경우는 아래에서 위로 흐른다. 뭐가? 금리가. 그러니까 금리가 위로 흐른다는 것은 지금 그 뭐죠? 신뢰도가 낮은 채권들은, 신뢰도가 높은 채권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금리를 높이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이야기했던 여기 둔촌주공 같은 경우 부동산 PF 채권, 부동산 PF가 퍼센테이지가 얼마예요?
12%죠. 12%면은 뭐예요? 내가 100억을 빌렸다. 그러면은 연 12억씩 주겠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보다 더 신뢰도 없는 데는 더 많은 이자를 줘야 돼요. 그러면은 급한 불은 막았는데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채권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 신뢰도가 떨어지는 곳들은? 자, 사람이랑 똑같아요. 사람이 신뢰도가 높은 사람들은 어디 가서 받아요? 주거래은행 가가지고 우대금리 엄청 적용받으면서 싸게 대출을 받겠죠. 그런데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냥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겠죠. 근데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나오니까 2금융권, 3금융권 가는 거고, 신뢰도가 아주 안 좋은 사람들,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은 사채를 쓰는 거죠. 근데 지금 채권 시장이 사채 시장처럼 바뀌었다. 금리가 엄청나게 높아져 버렸다. 그러면요, 급한 불은 꺼요. 내가 회사라고 해봅시다. 내가 회사고 내가 사람이라고 했을 때 사채 쓰면요, 급한 불은 끄죠? 아, 갑자기 애가 다쳤어요. 병원비 500이 필요한데 은행 이런 데서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채라도 써서 애 수술을 500으로 막았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요. 12%예요. 12%라서 막 60만 원 막 이렇게 나가요. 가뜩이나 원금도 못 갚고 이자 갚느라 힘들어지죠. 그런데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회사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둔촌주공이 미계약이 뜨느냐 안 뜨냐죠. 둔촌주공 미계약이 뜨느냐 안 뜨느냐에 대해서 두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가격적인 부분이랑 두 번째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부분이 있었죠. 그랬을 때 일단은 84 같은 경우는 중도금 대출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가격적인 부분도 메리트가 있다 없다로 갈렸는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받으라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받지 말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요, 그러니까 막 10만 청약 이야기 나오고 그랬는데, 요 가격적인 부분을 가장 메리트가 있다고 예시를 든 사람들이 어디를 예시로 들었어요? 헬리오시티. 그렇죠. 헬리오시티가 지금 가격이 얼만데 얘보다 저렴하니까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지금도 가격이 많이 떨어진 수준인데 여기보다 둔촌주공 분양할 때는 한 4억 정도 저렴하더라. 3, 4억 정도 저렴하더라. 그러니까 미계약이 나냐 안 나냐 했을 때 미계약 날 수가 없다. 이렇게 저렴한데 로또다 로또 많이 떨어져도 그렇게까지 안 떨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가격 보면 어때요? 지금 16억 5천 여기까지 나왔죠. 저기가 12, 13억이었어요. 지금 뭐 이런 가격 가지고 비교했는데 또 떨어졌죠. 얼마 안 돼서. 그러면 지금은 이제 3억 5천밖에 메리트가 없어요. 근데 이게 언제 들어오느냐? 2년 뒤에 들어오죠. 입주 시기 언제예요? 2025년 1월. 그러니까 최소 2년 남았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2년 뒤에 저 가격이 유지될 수 있을까? 지금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 지났는데 가격이 벌써 한 7억 정도 떨어졌죠. 그러면 속도가 좀 줄어들더라도요, 내후년 됐을 때 3억 5천이 더 안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입지가 헬리오시티인지 헬리오시티보다 딱히 무조건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미계약이 날 가능성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계약이 뜨면 어떻게 돼요? 대금을 막을지 못 막을지, 어느 정도의 대금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도 롯데건설 내부에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 치더라도요, 꼭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들도 미계약이 난다. 요거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자영업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영업에서 예를 들어서 매출이 2천이에요. 월. 엄청 잘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월 2천만 원을 버는 게 아니라 매출이 2천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순이익이 월 500 정도 된다. 여기서 뭐 1,500만 원 중에서는 임대료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뭐 카드 수수료, 배달 수수료, 그 다음에 뭐 원료비, 그 다음에 뭐 가스 전기비, 뭐 관리비 이런 것들 쭉 빠져나가서, 그러면요 여기서 매출이 20%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요 400만 원이 빠졌는데 요거 나가는 건 거의 그대로죠. 그러니까 순이익은 거의 80%가 떨어지게 돼요. 이게 미분양이 조금 났을 때 나타나는 건설사의 현실이다. 그러면요 만약에 매출이 50%가 떨어진다고 하면요 매출이 1,000만 원으로 줄어든 거죠.
그럼 물론 조금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보면 그러면은 어때요? 순이익은 마이너스 100%가 되죠. 이런 형국이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뭐 1000채를 분양했을 때 8천억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요 중에서 순이익은 뭐 한 1000억 정도. 이것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순이익을 남기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1000채에서 한 800채만 분양이 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6,400억. 즉 1000억 남기는 게 마이너스 600억이 되죠. 이런 것들이 타격이 커질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둔촌주공 미분양은 워낙 세대수가 많고 거기에서 뭐 어느 정도 미계약이 나더라도 메꾸기에는 유리하다. 어차피 건설사는 이번에 PF 등등으로 생겨나는 부담을 이제 추가 분담금이나 수분양자들한테 떠넘기려고 하고 있는 거고 건설사보다는 아무래도 조합의 손해가 막심하겠죠. 그런데 그것도 미계약이 심각해지면 모르겠고 그런데 저기보다 입지가 더 안 좋고 경쟁률이 더 안 좋고 미계약률이 더 높은 곳들은 더 위험해질 수 있죠. 그리고 사실 여기 대형 건설사들은요 많이 빼돌렸어요. 사실 예를 들어 여기 요 그룹 같은 경우는요 건설이 있고 건설 아니고 그냥 요 그룹이 있어요. 그랬을 때 건설업이 떴는데 건설업의 자금은 이렇게 늘어났는데 여기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더라. 그런 것처럼 다른 쪽으로 돌렸기 때문에요 막으려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위험한 거는 이제 중견 건설사들 이런 곳들이 좀 많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건설사들이 많이 무너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문제는 조금 생길 수 있겠죠. 사실 건설사가 너무 많았고 어느 정도 이게 다 정리되는 수순이 진행되고 있는 거다. 그리고 또 만약에 저렇게 손해가 커지게 되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손해가 커지지 않을 때까지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 그래서 땅값이 떨어지게 되죠. 땅값이 떨어지게 되면은 분양하기에는 건설사들은 유리해진다. 어차피 깜깜이로 많이 헤쳐먹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요. 당분간 공급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많이 나서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원래 공급 부족은 아니었고 오히려 공급이 줄어드는 시기가 가격이 떨어지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집값 같은 경우도 건설사들도 뛰어들지 않을 만큼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다.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가격도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것들은 뭐 확인을 해보셔야죠. 그리고 PF 문제는 물론 그 건설이 터질 수도 있지만 거기 한정적인 것보다는요 다른 곳에서 오히려 먼저 터질 가능성이 더 높다. 거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대형 건설사인데 중도 건설사들부터 여기저기 먼저 터지기 시작할 것이다. 지금도 보면은 대형 건설사들은 어느 정도 버티는데 중소 건설사들이 많이 무너지는 것처럼